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유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카와무라 유키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굉장히 강팀이었던 프랑스 등을 상대로도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리고 지난 시즌은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투웨이 계약을 맺었죠. 아쉽게 방출 소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또 시카고 불스 소속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리그 활약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와무라 유키 이제는 시카고 유키죠. 시카고 불스와 서머리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24-25 시즌은 멤피스 그리즐리스 소속이었고요. 2024년 7월, 그러니까 딱 1년 전입니다. 멤피스와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죠. 투웨이 계약 시 정규 시즌은 50경기만 뛸 수 있습니다. 초과할 수는 없고요. 2024 프리시즌 기록은 5경기 평균 15분 뛰면서 3.4득점, 야투와 3점은 기대 이하였고 자유투는 83.3%였습니다. 정규 시즌 기록입니다. 24-25 시즌이고 22경기 4.2분 뛰면서 1.6득점, 0.9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표본은 크지 않았죠. 남짓 90분 정도 뛰었으니까 36.7% 야투, 30.4%의 3점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G리그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24경기 31분을 활약하면서 12.4득점, 7.8어시스트, 그리고 스틸 1개, 야투는 여전히 낮았지만 3점이 41%, 확실히 NBA와 G리그 간의 간극은 크다는 걸 카와무라 유키가 직접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NBA의 벽은 굉장히 높았죠. 극복하기가 힘든 신체 조건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24-25 시즌 NBA 선수들의 평균 키는 약 199.4cm니까 6피트 6인치 정도, 6피트 7인치 그 사이 정도였습니다. 2m라고 보면 되고요. 카와무라 유키의 키는 174cm입니다. 무려 25cm가량이 높은 수치죠. 자, 카와무라 유키의 강점은 뛰어난 패싱 능력, 그리고 빼어난 운동 능력입니다. 패싱도 좋고 아주 운동 능력도 뛰어나죠. 그래서 돌파도 가능하고, 그리고 풀업 점퍼도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핸디캡이 신체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NBA에서는 표본이 상당히 적었다고 하더라도 G리그에서도 아쉬운 점은 슈팅 효율이었어요.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이 단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정밀한 슈팅 능력이 필수입니다. 단신 선수들이 운동 능력 좋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았어요. 1980년대 뛰었던 스퍼드 웹, 그 다음에 최근에 네이트 로빈슨, 얼 보이킨스, 그리고 알지아 토마스, 이런 선수들은 전부 다 운동 능력이 평균 이상인 하이 플라이어였습니다. 유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 능력이 훌륭한 슈팅 효율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사실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G리그에서는 3점이 4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NBA에서는 3점이 30.4%였고요. 그리고 G리그에서도 3점은 좋았는데 2점이 아쉬웠죠. 2점 야투 성공률이 40%가 안 됐습니다. 자, NBA 기준으로 거리별 야투 성공률을 살펴보면, 자, 물론 표본은 굉장히 적습니다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0에서 3피트, 그러니까 골대 근처에서는 5할, 10에서 16피트 5할, 16피트에서 3점은 100%였는데, 이게 그냥 야투 2개 던져서 2개 넣은 겁니다. 그리고 3점이 30.4%니까, 사실 이런, 좀 이상한 표본을 제외하더라도, 카와무라 유키는 평소에 본인이 패스 연습을 많이 안 한다고 했어요. 대신 수비 연습을 많이 한다고 했었고, 우리가, 슛 어라운드 때 던지는 3점이나 2점과는 실점과 너무너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와무라 유키가 정말 후천적인 노력만 통해서는 이 야투 효율에 대한 아쉬움을 결국은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키가 워낙 작고 본인이 뛰고 있는 무대가 G리그나 혹은 유럽리그나 호주 리그가 아니라 또 B리그가 아니라 NBA이기 때문에 참 이런 약점을 메우기가 쉽진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피지컬 극복은 어려울까요? 네, 제가 유키와 덩치가 비슷한 역대 NBA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먹시 보우스, 샬럿 호네츠에서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었고, 또 워싱턴 블리츠에서 결국에는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NBA 역사상 최단신 선수였어요. 160cm니까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키가 작았던 선수죠. NBA 역사상 최단신이었고요. 하지만 뛰어난 패싱 센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커리어 평균 7.6어시스트, 그리고 아주 훌륭한 플레이 메이킹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어시스트 수치를 찍을 수가 있었고요. 샬럿 호네츠에서 오랜 기간 주전 포인트 가드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현대자동차 엑센트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 엑센트라는 자동차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무려 TV 광고의 모델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얼 보이킨스입니다. 자, 얼 보이킨스는
먹시 보구스보다는 훨씬 젊은 선수고 2000년대 이후에 활약을 했었죠. 신장이 165cm였어요. 165cm의 아주 작은 키로 덩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경력 내내 벤치 스코어러로 활약을 했었어요. NBA 통산 저 키로 652경기를 뛰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뛴 거예요. 네, 그리고 19.9분 뛰면서 8.9점이니까 2분당 한 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인 벤치 득점원이었어요. 대신 먹시 보고스처럼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없는, 그러니까 이번에 탈을 쓴 단신 선수였습니다. 뭐 득점력 하나는 훌륭했기 때문에 NBA에서 저 작은 신장으로, 저보다도 10cm 이상이 작으니까 652경기를 뛸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퍼드 웨이브입니다. 이 스퍼드 웨이브는 170cm의 정말 작은 키로 NBA 역사상 최단신 덩크 컨테스트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때 뭐 그냥 원핸드를 아주 뭐 힘겹게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리버스 덩크부터 투핸드 슬램부터 해서 뭐 더블 펌프까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됐어요. 중력을 거스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인게임 덩크도 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애틀란타 혹스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경기 도중에 스틸하고 덩크 찍어버립니다. 이게 슬램덩크 컨테스트처럼 아예 게임이 아닌 상황에서 덩크를 하는 것과 경기 도중에 덩크를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게임 덩크 가능했습니다. 자, 주전과 백업으로 가면서 무려 12시즌 뛰었고요. 814게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렇게 키가 작은 선수,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워낙 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본인의 몸무게가 뭐 주는 그런 하중 자체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을 수 있지만, 자, 그래도 하체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814게임을 뛴 건 진짜 경의를 표할 만하죠. 자, 그리고 네이트 로빈슨입니다. 175cm, 82kg.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진만 보셔도 상체가 굉장히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네이트 로빈슨은 NBA 덩크 컨테스트 무려 3회 우승에 빛납니다. 3회 우승. 역대 최다 아니겠어요? 공동이긴 하지만. 동시에 뛰어난 득점원이었습니다. 커리어 평균 득점이 11점이었는데 뭐 슈팅을 남발하기도 하고 또 슈팅 효율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덩치가 조금 더 커진 10cm가 더 키가 크고 가슴팍이 두꺼워진 얼 보이킨스 같은 선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퍼드 웹보다도 패싱 센스가 떨어졌고 먹시 보구스의 플레이메이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상 2번에 가까웠던 선수였어요. 자, 엄청난 상체 두께를 앞세운 뭐 내구성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11시즌을 누볐으니까 참 길게 뛰었죠. 618경기 동안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지아 토마스입니다. 아이지아 토마스 175cm에 은근히 몸무게가 많이 나갔죠. 84kg. 하체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15, 16, 16, 17시즌 나란히 2년 연속 20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때 올스타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 팬들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화려한 운동 능력을 동반한 점퍼가 주요 무기였어요. 점퍼를 진짜 높게 뛰는데 풀업 점퍼도 붕 떠서 정점에서 이렇게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투 효율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의 블락을 피하는 그런 기술도 훌륭했었습니다. 득점력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요 4명을 포함해서 이 5명 가운데서는 최고 수준이었다. 다만 고관절을 크게 다치면서 운동 능력을 상당 부분 잃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지아 토마스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이 났죠. 여러모로 뭐 마무리가 아쉽긴 했습니다만 고점을 놓고 본다면 아이지아 토마스가 지금 소개했던 이 5명 선수, 본인 포함해서 5명 가운데 고점이 가장 높았던 선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K26 라스베가스 서머리그 기록을 살펴보면 현재 4경기 23.2분 7득점 5.8어시스트 2.3스틸, 필드골 3점은 아직까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4경기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무대가 서머리그예요. 그리고 23분을 뛰었다면 5.8어시스트와 2.3스틸은 대단히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슈팅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28분 뛰면서 15득점 10어시스트 3스틸, 그리고 야투 50, 3점 33.3%, 자유투 85.7%였습니다. 이 정도만 유지한다면 덜 나위가 없죠. 그런데 단신 가드로서 50%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42, 3 정도만 돼도, 그리고 3점이 한 35% 정도만 돼도 6키를 찾는 팀들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자, 6키가 시카고 불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카고는 정말 훌륭한 구단이고 훌륭한 동료, 그리고 스태프와 시설을 겸비했다, 정말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6키야, 그거는 네가 서머리그 소속이기 때문이고 그냥 저기 1군 올라가잖아, 현실을 맛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제가 너무 시카고를 또 무시하게 되는 거죠.
뭐 서머리그에서 본인에게 기회를 준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유키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 3점 효율이 늘어나야 됩니다. 어차피 이 유키가 NBA라는 무대에서 뛴다면 3점 아니면 레이업일 거예요. 물론 중거리 점퍼나 혹은 미드레인지 게임도 많이 가져가겠지만 3점 효율이 늘잖아요. 그러면 골밑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도 훨씬 더 다양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머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3점 효율이 늘어야 됩니다. 지금 라스베가스 서머리그 4경기에서 21.4%로는 절대 못 살아남죠. 두 번째, 팀 수비 대응 능력입니다. 유키가 패싱 센스나 혹은 뭐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좋고 실제로 1번으로서의 뭐 그런 기술들을 연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팀 수비 대응 능력은 필요해요. 대인 수비는 의외로 괜찮습니다. 손도 빠르고요. 다만 이걸 팀 디펜스로 가져갔을 때 혹은 미스매치가 됐을 때 얼마나 원활하게 서로 뭐 스크램 스위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킹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덫을 놓는다든지 이런 능력은 아직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름 세션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양방향 돌파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 유키가 제가 느꼈던 유키는 상대 수비수에 따라서 지나치게 한쪽 방향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당연히 오른쪽 돌파를 더 좋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왼쪽 돌파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풀업을 올라가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키는 다 할 줄 알고 양방향 돌파와 양손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수비수의 성향을 많이 타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 돌파를 좀 균등하게 상대 수비수가 누구든 간에 좀 그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유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운동 능력을 활용한 굉장히 멋진 득점도 나왔고 손이 빠르죠. 자, 그리고 이런 퀵리스 붙여놓고 뒤로 멋진 패싱 센스 좋았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픈 코트에서는 참 좋은 선수고요. 와, 이런 패싱 센스는 이거 뭐 가르친다고 뭐 되겠습니까? 다 센스죠. 자, 그리고 이런 플레이도 한번 보시면 딱 방향을 바꾸죠. 방향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깔짝깔짝 노는 거를 우리 미지 플레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TJ 맥코넬 같은 플레이죠. 옛날에 스티브 내시가 많이 했고 돌면서 백컷 들어가는 동료를 또 봐주죠. 자, 그리고 이번엔 스파더 공격인데 그냥 이런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패스를 받아서 3점을 반드시 넣을 수 있어야 돼. 자, 더블팀 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를 버린 거죠. 유키를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스파더 공격은 패스를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뒷걸음질 치면서 본인이 마무리를 했었고 자, 확실히 뭐 NBA보다 한 단계 낮은 레벨에서는 활약상이 좋습니다. 지금도 아주 멋진 패스 왼쪽 돌파로 가다가 체인지 오브 디렉션 하는 척 하다가 풀업 석점. 자, 지금도 패스 받고 스크린 받고 미드레인지 게임 스텝백을 더블로 가져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단신 선수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요. 자, 지금도 멋진 턴어라운드 점퍼. 자, 그리고 와, 이번에는 크로스오버 드리블 이후에 석점. 약간의 헤지테이션. 그리고 나서 펌프 페이크 쓰면서 엔드원입니다. 자, 이번에 왼쪽 드리블 치다가 오른손으로 마무리를 하죠. 네,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칠 수 있는데 왼쪽으로 칩니다. 이거는 왼쪽으로 치면서 언제든지 왼쪽 방향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발을 쭉 빼면서 블락을 피했고요. 지금도 멋진 페이드웨이. 자, 수비수 뒤로 쳐지니까 스텝백. 이런 능력으로 2024 파리올림픽 때 야투는 낮았지만 좋은 활약 펼쳤었고요. 자, 지금 멋지게 스틸하고 마무리. 자, 이번에도 3점 라인 바깥에서 G리그에서는 40%가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완전히 스텝백으로 상대 수비에 리듬을 흐트러 놓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파리올림픽에서 봤었죠. 웬반냠 앞에서도 이렇게 3점을 쐈어요. 림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은 용기죠. 굉장히 용감하게 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NBA에서 멋진 패스를 제이 허프에게. 제이 허프는 인디애나 갔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렉스루 드리블 이후에 스텝백. 샷 크리에이터예요. 샷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도 멋지게 턴어라운드 점퍼. 그리고 엑스트라 패스 석점을 놓고요. 워낙 개인기가 좋죠. 저기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고요. 이번에는 마빈 베글리 3세 상대로 멋지게 석점. 환상적인 패스. 자, 왼쪽 주는 척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오픈 코트에서 가져갈 수 있는 카브로 이렇게 강점이고요. 또 이런 캐치앤샷이나 스팟업 샷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조건 효율 높여야 돼요. 그렇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 코너 석점.
그리고 수비수 뒤로 쳐지니까 나 안 막네. 바로 석점. 자, 이번에도 카마루 유키가 석점을 제이든 하디로부터 얻어냈고요. 자, 요런 장면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런 팀 디펜스가 늘어야 돼요. 자, 이거는 이번 서머리그입니다. 2025년에 하고 있는 2K26 서머리그고요. 스텝백 2점. 자, 그리고 수비수를 내 뒤에 두는 그런 챔버 동작을 통해서 다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투맨 게임 할 때 롤맨을 잘 봐줍니다. 파퍼보다는 롤맨을 더 많이 봐주고요. 자, 이렇게 내가 3점 라인 바깥에서는 수비수들에게 큰일 났다, 이런 인상을 줘야 되고. 와, 멋진 패스. 야, 이건 완전 거의 제이슨 키드인데요. 이런 패스, 이야, 이건 키드야, 키드. 네, 카마루 유키 보는 맛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야, 이것도 비하인드 백. 와, 멋있다. 네, 카마루 유키 참 장점도 굉장히 많고 단점은 많지 않은데 그 단점이 워낙 좀 극명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고 있지만, 저는 카마루 유키의 멋진 도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농구는 키로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키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카마루 유키가 보여주면서 수많은 아시아에 있는 또 NBA를 노리고 상위 리그를 노리는 농구 선수들에게, 또 꿈나무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카마루 유키에 대한 소식을 마치겠고요. 저희 주말에도 영상 하나씩 올라가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제 15만 다 여러분 덕분에 넘었습니다. 이제 20만을 향해서 멋지게 또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BP 없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